여름철 이제 다 지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그죠? 네. 네, 어때 좀 이제 살만해요? 네. 시원하니까 좀 살만해요? 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여름의 폭염 때문에 우리 몸은 온갖 독소가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몸의 유해 물질의 총량인 바디버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해 물질의 총량이에요. 우리 몸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나 여름철에 우리는 엄청난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고 우리 몸에 쌓여 있어요. 더 많이 쌓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름철에 유해 물질이 누적되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바로 대사 교란. 자, 폭염 스트레스가 있죠. 그죠? 폭염 스트레스. 자, 폭염 스트레스는 뭐라 했어요? 활성산소를 불러일으킨다. 그죠?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유해 물질이에요. 그죠? 정상 물질, DNA, 그 다음에 호르몬까지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대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들어왔다가 온몸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배출, 뼈질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뭔가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로 쓰일 건 쓰이고, 그죠? 나머지는 나가야 되거든. 근데 여름철 폭염은 어떻게 해요? 이 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항산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대사 흐름을 막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거는 잘 대사가 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몸속에 쌓여요. 어디에 쌓여요? 지방세포에. 다시 얘기해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요, 이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온 유해 물질을 꽉 끌어안고 안 놔.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있어. 못 나가. 그리고 꽉 끌어안아 버려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아주 안 좋은 물질들이 막 쌓여요. 자, 그러면 체내에 누적된 유해 물질은 어떤 작동을 할까요? 우리 몸의 호르몬을 어떻게 해요? 교란시킵니다. 그죠? 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맥도 와요. 심장 뛰는 것도 호르몬 작용이거든. 체온 오르고 내리는 것도 호르몬 작용이거든. 예. 소변을 보고 싶다, 대변을 보고 싶다, 이런 뇨의를 느끼는 것도 호르몬 작용이거든. 호르몬 대사가 원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육의 수축 이완도 제대로 안 돼요. 예. 소화도 제대로 안 돼요. 인슐린 분비도 제대로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에 독소가 군데군데 쌓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여름철에 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이거예요. 뭐냐? 덥잖아요. 여름철에 우리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물 많이 마셨죠? 음료수 많이 먹었죠? 과일 많이 먹었죠? 그죠? 예. 페트병, 물병, 생수병, 이 열이 올라가잖아요. 뜨거운 날 차 안에 물병 놔뒀다가 먹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열에 페트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유해 물질이 녹아서 물속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일회용기, 네, 일회용품, 컵, 네? 그 다음에 페트병,
뭐 이런 거 있는 음료들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이게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될 때는요, 더 그게 심해요.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 네. 세제, 의류 같은 거 있죠. 그죠? 네. 거품, 여름철에 거품이 더 많이 나거든, 겨울보다. 왜 세제 같은 것도 뜨거운 물에 풀면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피부 속으로 침투를 더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름철에는 야채, 채소, 쌈, 과일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잔류 농약 같은 그래서 평상시보다 여름철이라는 계절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잔류 농약이라든가 합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를 많이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 아시죠? 그죠? 나폴레옹 황제. 얘가 이제 세레니티 헬레나 섬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세간 사람들이 이 나폴레옹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독살당했다, 뭐 암으로 죽었다, 뭐 이런.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서 어떤 성분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독성 물질인 비소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나폴레옹 사망의 원인은 온몸을 가득 메운 비소, 다시 얘기해서 유해물질, 마디버든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거를 대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세레그린이라고 하는 초록색 염료로 칠한 벽지가 유행이었대요. 세레그린이라고 하는 초록색 염료가 유행이었는데 그 염료의 주 원료가 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감옥에 그거를 염료를 발라놨어요. 그래도 황제 감옥이니까 초록색으로 다 칠했는데 거기가 습하잖아요. 섬이니까. 그래서 습한 벽에 곰팡이가 피어나면서 그 벽지에 묻어있는 그 비소를 이제 같이 날리는 거죠. 곰팡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거를 나폴레옹 황제가 호흡을 하면서 온몸으로 계속 마셨어. 매일매일 비소를 호흡한 결과 온몸에 비소가 농축이 되면서 그냥 대사가 정지되면서 죽은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 암도 아니고 독살도 아니고 뭐예요? 환경 오염 물질 비소 때문에, 다시 해서 바디버든 때문에 죽었다라고 밝혀집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저기서 카드 긁으면 영수증 받아, 안 받아? 받죠? 자, 여름철에 손 소독제, 그 다음에 핸드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손 소독제하고 핸드크림에는 어떻게 해요? 빨리 흡수를 하기 위해서 모공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핸드크림이나 손 소독제를 바른 상태에서 우리가 열 감흥으로 출력되는 영수증을 잡잖아요. 거기에 있는 잉크, 열 감흥지에는 뭐가 있냐? 바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핸드크림이나 손 소독제를 바르고 그 영수증을 잡는 순간 그냥 맨손으로 잡는 것보다 100배가 빠르게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빠르게. 네? 100배가 빠르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당부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열 감흥 영수증, 주유소에서도 열 감흥, 마트에서도 열 감흥, 사방이 열 감흥 영수증이잖아. 그걸 만약에 손으로 잡았다면 4분 내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4분 내에 씻으면 그래도 흡수가 덜 된대요. 근데 여성분들은 핸드크림 열심히 바르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안 바르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핸드크림 자주 바르잖아. 설거지하고 바르고 뭐하고 바르고 튼다고 바르고 건조하다고 바르고 그냥 선크림도 막 바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공이 확장돼 갖고 그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이 100배가 빠르게 흡수가 돼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유해 물질에
크게 노출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또 호르몬 교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염증 세포를 만들어내죠. 그죠? 예, 염증 물질이 돼서 염증 발생시키고 얘가 발전되면 암이 되고 그 다음에 DNA조차도 어떻게 해요? 교란. 그래서 아이도 기형아가 나와요. 2004년도에 미국 과학 그 협회 의사들이 100명의 신생아 딱 나오자마자 100명의 신생아의 제대혈 탯줄에서 제대혈을 뽑아서 검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이 100명의 신생아의 탯줄 속에서 200가지의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됐대요. 제대혈에서. 오늘 나왔는데 어제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어서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는데 나오자마자 아이의 탯줄에서 제대혈을 추출을 해서 검사해보니까 몇 가지? 200종류의 환경 호르몬 물질이 검출이 됐대요. 뭐예요? 엄마가 먹은 게 아이한테 다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기형아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유해 물질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여름철에 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뭐야? 살충제, 소독제 이런 거. 우리 모기 뿌리잖아요. 킬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산책로에 또 어떻게 살충제 막 뿌리죠? 그죠? 찐득이 들러붙지 말라고 소독약 뿌리지, 가로수에 뿌리지, 그죠? 아파트 단지 뿌리지, 온통 농약이고 살충제다. 근데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기화가 되죠? 그죠? 기화가 되잖아. 그럼 공기 속을 막 떠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덥다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지? 에어컨 켜니까 어떻게 창문 죄 닫아버리지? 환기 돼야 한대요. 누가 마셔? 내가 공기청정기네. 내가 공기청정기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거 다 들이마셔, 내 배로. 네. 그래서 여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더우니까 시원하게 지내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원한 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디버든.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에 있는 유해 물질의 총량은 언제? 여름철에 증가합니다. 여름철에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 여름철에 증가한 이러한 것들을 섭취 경로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일상용품, 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용기, 그릇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환경, 그죠? 이런 공기청정기.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강사 또 좋아지라고 여기다가 또 딱 해놨지.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름을 즐긴다고 다니지만 그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디버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고 누적이 될 정도. 그 다음에 멀쩡했던 나폴레옹도 어떻게 해요? 그냥 숨만 쉬었을 뿐인데 죽어버릴 정도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만지는 영수증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그러한 바디버든이 늘어날 유해물질 총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그것들이 더 심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냅둬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좀 밖으로 이제 배출해서 좀 낮춰야 될까? 낮춰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빼야 되는데 이걸 안 빼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애들이 누구냐면 간하고 신장이에요. 간하고 신장. 네. 간하고 신장.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겨울철 신장, 봄철 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겨울철에 신장이 열심히 일하고 봄철에 간이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을 되기 전에 여름철에 독소를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쌓여있는 독소 때문에 일하긴겨냥 이거 빼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언제 해결을 해야 돼? 가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몸에 쌓여있는 독소는 한 번씩 빼주고 가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신장과 간이 덜 고생한다. 근데 우리 몸에 간하고 신장 고장나면 끝나는 거 아시죠? 물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장 고장나면
그냥 뭐 고혈압 동반하면서 심장까지 동시에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바디버드는 늘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가을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한번 빼주고 가야 된다. 언제 빼야 된다고? 언제? 지금. 이제 폭염이 지나간 지금. 가을이 오기 전에. 그죠? 그래서 집중해서 폭염이 지나간 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할 때쯤 우리 몸에 있는 오염물질은 한 번씩 배출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따라해봐요. 바디버드는 가을이 오기 전에 빼주기 시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이 여름철이 배출 기능, 대사 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돼 있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추려고 온몸의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장기 쪽으로 혈액이 덜 가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대사 기능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 흡수 분해가 돼서 쓰여지는 거죠. 그죠? 잠자기 전에 내가 1kg를 먹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잠만 자고 일어나는데 500g이 줄었어. 몸무게가. 그건 뭐예요? 대사가 원활한 거야. 자는 동안에 500g이 에너지로 소모가 돼버린 거지. 그런데 자기 전에 1kg 먹고 몸무게를 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똑같아. 1kg가 늘었어. 1도 안 바뀌었어. 그건 뭐예요? 대사 기능이 낮은 사람이에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실험 한번 해봐. 잠자기 전에 몸무게를 재. 푹 자고 나서 아침에 몸무게를 쟀을 때 안 빠졌어. 1도 안 빠졌어. 나는 내 대사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300g에서 500g까지 빠져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사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 순환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몸에 쌓여있는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미 내 장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의 순환대사는 기능이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위험 신호가 뭐예요? 왜? 뭐라고? 그래,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 대사 기능이 떨어진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워. 상쾌하지가 않아. 몸이 묵직하고 온몸이 발부지나간 것 같고, 예? 막 자다가 몇 번 굴른 것 같고, 몸이 묵직하고, 이상하게 어제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닌데, 어제 무슨 큰 뭘 짐을 진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손목이나 팔꿈치나 뭐 허리나 뭐 이런 데가 뻐근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대사가 안 좋다 보니까, 순환이 안 좋으니까 관절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요 부위에 젖산이라고 하는 통증 유발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하고, 어제 뭐 노가다 뛴 것도 아니고 왜 이런다니? 그러면 이미 나는 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거야. 그런 분들은 더 어떻게 해요? 유해 물질의 축적이 빨라요. 안 나가거든. 네. 그럼 언제 고생한다? 이제 올 가을철부터는 겨울철까지는 이제 죽었다. 아이고, 또 뭐 하나 어디가 또 덜커덕 고장나는 거 아니요? 이런 긴장감을 가져야 돼.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래. 근데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더 노출이 많이 되거든. 다만 체력적으로 우리보다 좋고 대사가 빠르니까 티가 안 나는 것 뿐이지, 사실 얼마나 싸돌아다니고 얼마나 먹고 얼마나 저걸 해. 그러니까 여름철에 젊은 애들조차도, 그죠? 많이 노출돼요. 그럼 언제 티가 나? 겨울철에. 젊은 애들이 막 펄럭거리고 뻑하면 감기 걸리고 비실비실거리고, 그거 왜 그래요? 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바디버드 때문에, 유해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지혜로운 방법은 가을철이 오기 전에 디톡스, 내 몸에 쌓여있는 유해물질을 한번 빼주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망가진 DNA나 망가진 세포를 한 번씩 어떻게 돼요? 복구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일단 망가진 거를 먼저 재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에 알로에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죠? 네, 알로에 우리 액티브 알로에 200대1 농축되어 있는 알로에는 기본적으로 슈퍼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슈퍼겔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망가진 세포를 다시 복구하고 재생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은 알로에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알까 뭘까? 몰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이야? 우리가 안 알려줬잖아. 먹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선택인데 알려주는 건 우리의 의무잖아요. 맞죠? 그래서 망가진 여름철에 특히 열 스트레스, 자외선 스트레스, 활성산소로 인해서 고장난 세포나 나의 면역력은 무엇으로? 알로에로 재생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그냥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로에가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알로에보다는 200배 농축된 알로에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 배출이 독소가 배출되기 위해서 특화가 되어 있는 특화 물질이 있어요. 뭐예요? TF343이라고 하는 복합 식물 화합물이에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유니베라에서 만든 거죠. 그죠? 유니베라 특허 물질이죠. 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유해 물질을 제거합니다. 어떤 유해 물질? 몸에 쌓여 있는 알코올, 비스페놀,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했죠? 알코올 분해 후에 우리 몸에서 쌓이는 독소 같은 거, 그죠? 네, 그게 자동차 매연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페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실험을. 그래서 TF343으로 배출 실험을 했더니 알코올 독소, 그 다음에 니코틴, 타르, 그 다음에 비스페놀, 페놀,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배출되는 게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의 차이. 4주 동안 복용한 사람들의 잔류량은 무려 4주 만에 몇 프로? 40% 이상이 배출이 됐어요. 40% 낮아졌어. 어마어마한 수치야. 4주 만에 40%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안 먹은 사람들은 거의 누적된 게 빠지지가 않아. 자연 배출, 소변, 대변, 땀 이런 걸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F343은 그래서 특허가 난 거예요. 먹은 것과 안 먹은 것의 차이 4주 만에 40% 이상 총량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독소가.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과거 동의보감에 처진 활력을 다시 한번 유지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쌍화 농축액이에요. 이 쌍화라고 하는 게 한자로 따지면 쓰면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쌍은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쌍화라고 하는 것은 동의보감에서도 열과 그 다음에 냉증을 동시에 잡아주고, 그다음에 음양에, 그러니까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음양탕 매일 복용하라 그러잖아요. 음양탕이 뭐예요? 미지근한 물.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음양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좋냐? 우리 인체의 체온이 인체 장기까지 싹 다 골고루 유지가 돼야 되거든. 겉은 뜨겁고 속은 차면 안 돼요. 네? 네. 소음인들, 그죠? 소음인들, 폐음인들, 어디가 안 좋아요? 여기가 안 좋잖아요. 음인들은 여기 장기가 안 좋거든요. 소화 기능 떨어지면 대사 기능 떨어져요. 네. 그래서 소음인, 폐음인들이 사실은 양인들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좋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양인, 그죠? 체질이 많다고 하지만 소음인도 많아요. 소음인도 많아요. 예. 네. 소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소음인 체질도 많다고 하고 소양인 체질도 많다고 하는데 한 둘이 합쳐 70%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여기가 안 좋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 70%는 여기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게 그래. 풀뿌리 먹다가 이것저것 그냥 맨날 그냥 풀떼기만 먹다가 어느 날 고기를 먹으니 얘가 성하겠냐고. 그래서
특히 순환계가 안 좋은 분들은 소화 기능 떨어지고 소화 기능 떨어지면 대사 기능 떨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대사,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양인들보다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체질은 몸에 들어온 건 애지간하면 안 나가. 거기다 장 길이도 30cm가 길어갖고 조금이라도 더 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안 나가. 그러면 좋은 거는 붙들고 있으면 좋은데 나쁜 것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몸에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의 균형이 깨지는데 이게 면역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양의 기운을 조화를 다시 붙잡아 주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의 기능, 다시 얘기해서 기운이 없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냉하고 한 이런 현상들을 잡아주는 게 쌍화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몇 해 전에 네? 코로나 시절에 예방약으로 집에다가 잔뜩 싸다 놓고 많이 먹은 게 뭐예요? 생강쌍화탕이에요. 생강쌍화탕. 그죠? 약사들도 권하고 의사들도 권했잖아. 생강쌍화탕 먹으라고. 그게 뭐예요? 몸에 어떻게 이 장기에 열을 올려주면서 기를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떻게 해요? 작약, 그죠? 황기,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당기, 황기, 그리고 또 지황, 뭐 계피, 온갖 열을 내주는, 그죠? 양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그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쌍화탕에. 근데 여기에 생강까지 집어넣으니까 생강이야말로 오신채 가운데 으뜸이죠, 그죠? 예, 몸에 열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체온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체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냉해지면 소화 흡수, 분해,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쌍화예요. 그래서 이 쌍화 농축이 작약뿌리, 청궁뿌리, 참당기, 황기, 지황, 감초, 계피, 생강, 배추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걸 합친 게 바로 쌍화탕이죠. 쌍화탕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때려 넣진 않고 살짝 조금씩 함량을 줄이기 때문에 원래 원방 쌍화탕을 드시잖아요. 독해서 먹으면 바로 살에 들려. 그렇게 독해요. 그거는 진하고 원방 쌍화탕은 좀 시중에 우리가 파는 것들은 희석된 거예요. 그래도 드시는 게 좋아. 한여름에 쌍화탕을 먹으라는 게 말이 돼? 드시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죠? 근데 옛날엔 다방 가면 쌍화탕에다가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참깨, 예? 까지 참기름까지 동동 띄워서 그냥 그렇죠. 잣도 넣고 그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그죠? 쌍화탕에. 예, 그게 뭐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먹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들은 워낙에 지혜로워서 쌍화탕을 즐겨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체력, 면역 균형,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그 대사 기능, 소화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쌍화탕이다. 그래서 쌍화 원방 그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브로콜리, 녹차, 그 다음에 또 TF343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타민C, 폴리프로페놀, 그 다음에 또 프락토올리고당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항산화를 이제 강화시켜주는 복합물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네, 뭐 이런 프락토올리고당. 네. 자, 이 모든 거를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일일이 시장 가서 사다가 달에 먹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죠? 외우지도 못해. 쌍화탕 재료.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머리가 제일 스마트한 분이 있어. 이 사람은 뭘 물어봐도 한 번도 대답이 막힌 적이 없다? 이분은? 진짜요. 인정해. 여러분, 내가 딱 호명하면 인정할걸? 이분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 누구냐면 박재현 고문형님. 쌍화탕 재료 뭐뭐 들어가요? 쌍화 재료? 오늘만 그런 날이야. 사람이 맨날 완벽하진 않거든. 맨날 청명하다가 오늘만 그런 날이야. 자
작약, 천궁, 당기, 환기, 지왕, 감초, 계피, 생강, 대추. 뭐라고 그랬다? 금방 들었으니까 얘기해봐요. 작약, 천궁, 당기, 계피, 환기, 지왕, 감초, 생강, 또 생강 뒤에 대추. 배추 아니고 대추. 예, 예. 자, 이거를 원료를 죄다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먼지 하나 안 묻게 건조한 다음에 이거를 1대1로 탁 그람수를 맞춰서 훅 달여서 농축을 해갖고 여러분이 매일 만들어 먹는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못해. 안 해. 농약 귀찮아요. 네. 귀찮아. 일단 귀찮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그 원료들이 멀쩡한 놈인지 중국산인지 방부제를 넣은 건지 농약을 친 건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 그래서 실제 좋은 원료들을 구해서 매일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섭취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TF343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물질, 특허 물질인데 내가 성분을 알 리가 없잖아? 예.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알아도 브로콜리 새싹은 어디 가서 구한대? 몰라 농사지를. 브로콜리 키워야지 내가. 예, 새싹 내자마자 그걸 해가지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좋은 원료들을 한 20여 가지를 모아서 봉지 하나에 먹기 좋게 담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로청이에요. 예, 알로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 알로청 한 봉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재료비가 더 들어가.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름철 내내 지쳐있는 우리의 세포와 그 다음에 장기와 쌓여있는 독소로 인해서 고장난 힘들어하는 간과 신장을 위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한 번쯤 몸에 있는 독소를 최소 한 달, 한 박스만 드시면 어떻게 돼요? 40% 이상 배출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조심하면서 이걸 한 번씩 배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건강한 환절기. 환절기 되면 바로 감기 걸린다 이제 어떤 사람 바디버든 해서 못한 사람. 줄줄이 그죠?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콧물 질질 흐르고 막 구강 내염 생기고 막 호흡기 또 질환 생겨서 기침 컬럭컬럭하고 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대사가 안 좋아서 무엇이? 바디버든을 해소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번쯤 복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어떻게 해요? 독소를 배출시켜주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언제다? 지금이다. 예,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절 이제 선선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베란다 문도 다 닫고 자야 될, 그죠? 그런데 환기 꼭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일회용기 쓰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항상 신선한 공기, 너무 또 덥다고 그냥 에어컨 밑에만 있지 않고, 그래서 체온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